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장생포.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울산실록에 담게 될까요? 1891년도에 그 러시아 황제 울산은 지금 완전 축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5월 말인데요. 5월 말 이제 축제가 한참 시작됐고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너무나도 큰 축제가 메인 축제가 지금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울산 공업축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35년 만에 부활되는 울산 공업축제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울산이 그 1962년도에 그 공업지구 지정되고 나서 그 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잖아요. 네네. 사실은 울산공업지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공업화가 시작됐던 땅입니다. 그 서울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고 네. 울산에는 그 태화강의 기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일제 감정기 때부터 그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죠.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현장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 거예요? 네, 한번 가봅시다. 가시죠.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울산의 관광지 장생포.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장생예길이거든요. 장생예길이요? 예, 장생포의 옛날 길. 근데 이게 장생예길이 이제 역사가 오래됐어요. 1891년에 그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황태자가 포경 회사를 만듭니다. 포경 그 고래잡이 회사를. 그래서 장생포에서 이제 고래잡이를 시작했거든. 그때 울산의 장생포와 방어진에 고래잡이 배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 장생포항에 고래가 막 잡혀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잡았던 고래들을 가지고 울산 읍내 장터까지 이동했던 길. 이게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 아주 역사가 담긴 길이고 네. 원래 살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애환이 담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을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는 벽화는 옛 장생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작은 어촌 마을의 풍경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뒤에 우물도 있고 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동상들도 보니까 그 당시 시대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옛날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인데 여기는 우물이 이제 우짠샘이라고 이 장생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이 장생포 옛길에서도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우짠샘이고 이 우짠샘은 이제 옛날에 이 장생포 마을의 안악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던 그 사랑방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만 해도 이 장생포 이 동네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포경천이 20척 됐고 종사자 수도 한 뭐 3, 4천 명 됐고 일대 마을 주민들 수가 3만 3천 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번성했던 그 장생포가 그 공업센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그렇죠. 건가요?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포경 문화의 중심지였던 장생포가 대한민국 공업 입구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업센터가 들어서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 그 현장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남아 있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어촌 마을이었던 장생포는 한국 전쟁 후 국가 부흥에 초석을 다졌던 곳이었는데요. 공업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장생포 납도 마을에서 터트린 신호탄은 변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1962년 박정희 군사재건이 의장이 여기서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의 버튼을 눌렀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그 장소인 건가요? 예, 그 장소입니다. 이게 납도거든요. 네. 납도에서 이게 버튼을 누르는데 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닷물이 100m 이상 확 치솟았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전체 주민수가 한 3만 명 됐는데 네. 그 축하하러 왔던 인원이 한 3만 명 넘을 정도로 와.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사를 여기서 치렀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를 최하위에서
11호 끌어올린 대한민국. 울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그 영광을 기록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공식 현장에 있었던 기념비가 여기 와 있네요. 기공식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고 네. 기공식이 있고 난 뒤에 30년쯤 지나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모 공장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생포 문화창고를 만들면서 여기에 다시 옮겨온 것이죠. 그럼 그때 여기로 다시 옮겨온 거군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산정인 공업화의 모든 것이 출발했던 그 현장을 바로 보존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였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장생포라는 곳은 남다른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된다는 굳건한 의지로 나라 경제 발전만 생각하며 뜻을 모았는데요. 과감한 투자로 공장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공업지구 지정 후에 울산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과 먼 이 울산에서 지은 이유가 있었나요? 이곳은 그야말로 산이 둘러쳐져 있고 수량이 풍부하고 바다와 가깝고 그 임해 공업지구로는 아주 적합한 곳인데다가 특히 안반 시설이 굉장히 땅이 단단해요.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던 사유지가 적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기 좋았고 공장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았다. 그래서 이곳을 공업화의 전진기지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모로 울산이 짓기 정말 최적의 입지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또 어떤 이유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축항주식회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케다라는 그 사업가가 울산을 일본의 유야항과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어떤 공업 도시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허가권을 받아서 이 일대 한 500만 평 되는 땅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게 1943년에 와서는 지금은 학성공원 앞에서 기공식까지 열었어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무렵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됐지만 이미 계획은 다 잡아놨는 거죠. 모든 입안했던 것들을 조선인 안경모 전 그 박정희 정부 때 교통부 장관을 했던 안경모 장관에게 넘겨줬던 겁니다. 울산을 특정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만에 기공식을 열었다는 것. 기공식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공업화가 시작됐던 울산.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울산만한 곳은 없었던 거겠죠. 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25년간 산업수도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된 후에 어떤 경제개발 계획들을 펼쳤나요? 그러니까 1962년 2월 3일에 기공식을 가졌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죠. 1차부터 5차까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건설된 게 정유공장입니다. 근데 왜 정유공장이 제일 먼저 됐느냐? 일제강점기 때 원산에 있던 정유공장 시설을 떼어가지고 울산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다가 일제강점기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남아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정유공장이 제일 먼저 건설이 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처음 초석을 이뤘던 이런 세계 인물들이 울산공단에 거의 전부 다를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유공장부터 자동차, 조선까지 하나씩 만들어졌고 수출도 원활히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이 시사문에 나와 있듯이 르르의 기적, 신라의 영성을 재현하는 울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상징물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공업축제의 1회 그때 세워졌던 게 바로 울산 공업탑입니다. 그러면 이 공업탑과 그 축제가 같이 그렇죠. 일어난 거였군요. 공업탑이 세워졌고 그때 공업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는 바로 지구본이 있죠. 네. 지구본 주위로 전 톱니바퀴는 기계를 상징하죠. 공장의 기계를 상징하고 월계수는 승리, 그런 걸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울산이 공업으로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건가요? 예. 네. 그리고 이 5개의 기둥이 쭉 떠받치고 있죠.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울산을 50만의 인구를 가진 큰 공업도시로 키우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탑입니다. 아, 그럼 기둥 하나당 10만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2배가 되어버렸죠. 지금 120만이 되었습니다. 납도에서 네. 기공식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위치는 왜 신정동으로 고른 건가요? 공업탑이라는 것은 좀 장소가 넓어야 되거든요. 1967년도의 공업탑이 있던 신정동은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은양 쪽에서 오는 도로,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고사동으로 빠지는 도로, 그리고 이제 납도 쪽으로 오는 도로, 이런 것들을 전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신정동 그 자리였거든요. 도로망을 어떻게 하겠다를 가지고 공업탑을 거기에 자리를 잡게 한 것이죠. 아, 이미 다 공업탑에 그 계획이 다 있었었군요. 그렇죠. 공업탑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을 짜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산업 전진기지였던 울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경제 발전의 주역 울산을 알리기 위해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그 당시에 열렸던 공업축제는 어떤 축제였나요?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나라에서 직접 돈을 대어서 한 축제. 이게 아마 울산 공업축제가 처음일 겁니다. 전국에 축제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울산에서 국가적 축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당연한 게 박정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울산이고 이 울산에서 뭔가 성과를 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축제도 그냥 축제가 아니고 엄청난 축제였어요. 어느 정도 축제였느냐면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축제가 됐고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미스 공업 축제도 선발하고 백일장 뭐 노래 경연대회 그다음에 카프레이드 그런 모든 컨텐츠들이 다 망라되는 그런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그 행사들을 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울산 공업축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 안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몰려오지는 않았지만 울산의 공업축제가 열린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축제입니다. 기업, 노동자, 시민이 모두 참여해 즐겼던 울산 공업축제는 화합의 장이었는데요. 울산의 발전을 한눈에 살펴보고 울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울산 공업축제를 20년여간 이제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88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까지는 공업축제가 대단한 축제로 계속돼 왔는데 이게 80년대에 들었으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업화, 선진화, 근대화 이런 쪽으로 치중하던 것이 그때 당시 시민운동으로 뭐가 일어났느냐면 공해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울산의 공업축제는 이퀄 공해와 연관되는 그런 상징어처럼 돼버렸거든요. 용어 자체에 약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업축제는 점점 이제 규모가 축소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던 축제에서 이제 지자체가 행사하는 그런 행사로 바뀌어 버렸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떨어졌고 점점 그 축제의 양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업축제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해버렸군요. 그 후에는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변화 과정을 겪다가 이제는 공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1987년까지 이제 공업축제를 하다가 그 뒤에는 시민의 날로 바뀌었죠. 추억으로만 남아있던 울산공업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울산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때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공업축제가 이제 35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제일 먼저
주창했던 게 꿀잼 도시 만들기거든요. 꿀잼 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울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오게 하는 컨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니까 역시 울산은 공업이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참에 공업축제를 부활해가지고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고 좀 오늘에 맞게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자, 흥을 주자. 그래가지고 아마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되살리기 위해 울산은 6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는 울산의 대표 축제가 바로 울산공업축제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 울산공업축제를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현대화의 역사에서 울산은 공업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공업이라는 이미지가 과거의 부정적인 공해의 이미지로 변색됐던 시절을 탈피해서 이제는 공업이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전 세계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울산이라는 곳이 6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울산의 산하, 울산의 강, 울산의 땅, 울산의 사람들이 고향을 뺏기고 있던 것이 파헤쳐지고 이런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화, 공업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현장이 이만큼 변했다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울산의 공업축제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울산공업축제가 이 공업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란 슬로건으로 다시 시작하는 울산공업축제. 그 의미가 남다른 이유입니다.